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프로동네 야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뺄게 야구 김남현 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사실 앞에 지금 첫 번째 타임에 가셨던 저 뒤에 계시는 유호상 대표님하고는 어제도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같은 복장으로 미팅을 했어요. 저분 저렇게 입고 오셨고 저도 이 복장 그대로 저희가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제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는데 그 복장 그대로 입고 계셔가지고 저도 사실 이렇게 왔다가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제가 위에 이 바람막이를 벗어놓고 차에다 놔두고 왔거든요. 춥더라고요. 다시 입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상 대표님이 제가 두 번째 타임이 지금 이제 있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타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계속 자기는 다 뒤에다가 미룰 거다. 뭐 자꾸 뒤에다 미룬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원래 이런 거 할 때 전혀 떨지 않아요. 진짜 아예 긴장을 안 하는 타입인데 오면서 처음으로 막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나보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준비한 자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간이 짧잖아요.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 20분이면 앞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 터는 시간 5분 빼고 35분 정도가 이제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도 말하면 이렇게 너무 빠르진 않죠. 네, 이 정도 톤으로 제가 말을 할게요. 간단하게 콘텐츠 기획 그리고 이 콘텐츠가 널리 퍼져나가는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막 알고리즘을 막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유튜버들은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한테는 좀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했던 저희 콘텐츠는 저는 이제 야구 유튜버고 야구 중에서도 보는 야구가 아니라 하는 야구를 주제로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이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 어떤 카테고리가 좁은 거예요. 네, 소비층들이 너무 적은 거죠. 생활체육으로서의 사회인 야구는 이쪽 굉장히 낮은 쪽에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활체육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축구, 또 탁구, 배드민턴, 볼링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야구 잘 안 해요. 근데 하물며 저는 처음에 이 컨텐츠를 시작을 할 때 사회인 야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백수였거든요. 나이 30살의 백수. 통장에 17만 원인가 있어가지고 이걸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또 축구는 싫고 옛날 축구하다 발목 한번 부러져가지고 축구는 절대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외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조깅하고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비닐로 된 글러브가 이제 마트에서 파는 거 15,000원짜리 있거든요. 그거 있고 공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던지면서 이제 캐치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동네 야구를 시작을 한 거예요. 사회인 야구를 하고 싶은데 리그비가 들어가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애들을 막 모았어요. 인터넷으로 이제 SNS 해갖고 야 여기서 동네 야구 하자 이렇게 해갖고 나라 땅이죠. 국유지 이제 무슨 이런 말하자면은 왜 이제 어떤 동네마다 물 빠지는 그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래. 뭐라 그러죠? 유수지. 제가 지금 아침을 안 먹고 와가지고 유수지에 이렇게 시멘트 바닥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비 오면은 딱 약간 이제 꾸정물이 다 차고 이제 비가 안 오면 거기가 이제 시멘트 바닥이 됩니다. 거기 이제 밤에 몰래 이제 얼굴에다 비닐봉지 하나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가갖고 거기다가 야구장 내야 규격을 이렇게 시멘트로 그렸어요. 그 페인트로. 그러면서 동네 야구를 시작을 한 게 지금 벌써 이제 5년째가 됐네요. 그렇게 해서 프로 동네 야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 사실은 야구를 너무 하고 싶었을 뿐인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거기 나가서 야구를 재밌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야구를 잘 못하는데 잘하는 저보다 훨씬 더 어린 이런 초등학생들이 와서 막 공을 막 이렇게 쌩쌩 던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찍고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저희 컨텐츠의 어떤 기반이 된 그런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좀 말이 길었는데 저는 오늘 컨텐츠 기획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오시는 슈퍼러브 대표님이 사실은 정말 기획을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분 중에 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부분 또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생각을 하는 기획에서의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데 그럼 컨텐츠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예,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야, 컨텐츠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가지는 가치 중에 이거야말로 이게 들어가 있어야지만 컨텐츠다. 뭐 그런 거 없어요? 한번 손들고 생각해,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재미, 네. 트렌드. 네, 트렌드. 다 좋아요. 저는 진짜 근데 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컨텐츠의 가치는 그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인가. 네, 저는 정말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항상 제일 오랫동안 고민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유튜버가 일반 사실 요즘 핸드폰이 너무 잘 나오니까 이것만 들고 찍어도 4K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애기 저기 이렇게 뭐 똥기저귀 가는 것까지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돌잔치 영상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돌잔치 영상 누가 재밌게 봐요? 나하고 우리 가족들만 재밌게 봐요. 근데 유튜버가 만드는 컨텐츠는 10,000명이 보고 20,000명이 보고 10만 명, 100만 명이 볼 때 완전히 가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기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컨텐츠를 매번 뽑아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컨텐츠는 훨씬 더 흥미 위주의 어떤 그런 컨텐츠가 제작되거나, 아니면 뭔가 엄청난 공감을 끌어온다거나,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한 기가 막힌 정보가 들어있다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매번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고 한 요 정도만큼의 수요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정보 위주의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공감을 살 수 있는 요만큼의 범위에 전달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넘어서 이만한 이렇게 넓은 범위에 널리 퍼져나가고 조회수도 막 100만, 200만, 500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기획할 것인가. 초반에 저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보통 이제 기획을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컨텐츠의 가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소비하는 것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거기 보면 먼저 재미, 공감, 감동, 뭐 정보인데, 저는 이렇게 감동이 들어가는 거는 사회인야구에서 만드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아저씨들, 배 나온 아저씨들끼리 야구하는데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어요? 감동은 없습니다. 네. 감동은 없고 그런 거 정도는 있네요. 사회인 야구 하는 아저씨들이 주말에 하잖아요. 근데 다 결혼은 대부분 하셨고 애가 있는데, 유부남이 일요일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야구한다는 게 쉽겠어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진짜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이 정말 천사거나, 아니면은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2달에 한 번씩 백을 갖다 주시거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들어가가지고 집안일 열심히 하거나 욕 처먹거나. 네. 제 주변에 사회인 야구 하시는 형님들은 별로 그렇게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네. 딱 그라운드 위에 나올 때 그 순간만 행복합니다. 이제 경기 딱 끝나면요, 이제 술 마시러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죽는 소리, 우는 소리 하기 시작해요. 한숨 쉬면서 다음 주까지 또 어떻게 기다리냐 그러고, 네. 집에 들어가면 이제 또 막 문자 오는 소리만 들어도 핸드폰 막 집어 던지거든요. 100% 마누라라 그러면서. 네. 쓸데없는 얘기였는데, 하여튼 이런 재미, 공감, 감동, 정보, 뭔가 이런 것들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시청자한테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게 기획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좁고 뾰족하게 만들어라. 네.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컨텐츠는 좁고 뾰족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거예요. 복염 아시죠? 네, 복염 허팝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런 유튜버들이 나오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왜? 유튜브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에요. 네, 그런 유튜버들은 복염은 뭐 스포츠를 해도 복염이고요. 그 다음에 예능을 찍어도 복염이고, 뭐 어디가 복염은 뭘 해도 팔려요. 그렇죠? 이미 그렇게 쌓아왔으니까. 하지만 유튜버가 바라는 방향은 바로 이겁니다. 좁고 뾰족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 한 분야에 전문성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유튜브는 그런 유튜버들을 더 좋아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 자, 왜? 한번 얘기해 보실 분 좀 계실까요? 왜 좋아할까요? 이럴 때 보통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막 질문하고 하면 나눠줘야 되는데, 그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는 거대한 이런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저가 이 플랫폼 안에서 끊임없이 머물기를 바라는 게 유튜버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겠죠.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컨텐츠를 소비하고 기업은 거기다 더 광고를 때려 넣고,
그 광고가 계속 돌아가고 유튜브는 돈을 벌고 그렇죠. 반대로 유튜브 안에 있는 컨텐츠가 별 쓰잘데기가 없어요. 전문성이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그럼 유저가 어떻게 해요? 이탈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유튜브는 훨씬 더 굉장히 깊고 좁은 이런 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사실은 조회수가 좀 적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자 지금은 내가 먹방 유튜브를 해요. 먹방 유튜브를 하는데 지금 먹방 유튜브 하루에도 한 그런 채널 몇백 개씩 생겨나지 않겠어요? 네. 경쟁력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 이미 그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이 벤츠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다 위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미 컨텐츠 다 소비하고요. 네. 사람의 시간이 한정돼 있죠. 뭐 7시에 딱 퇴근하고 와가지고 직장인 기준으로 퇴근하고 12시 자기 전까지 5시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먹방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벤츠 컨텐츠부터 소비하는 거예요. 네, 대기업 컨텐츠부터 다 소비하고 마지막에 가서 내가 새로만 채널 한 1개월 전에 개설한 나의 먹방 채널에 누가 그거 클릭할까 말까 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변별력도 없고 애초에 그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스시 리뷰만 전문으로 하는 내가 채널을 만들었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죠. 훨씬 더 좁고 깊지만 나는 완전히 스시만 전문으로 해. 그러면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채널의 규모에서도 그렇지만 컨텐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야구를 주제로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컨텐츠가 굉장히 좀 천편일률적인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신박하고 새로운 걸 꺼내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 크리에이터들이 앞으로 저는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보겸 같은 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없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이제 그 세상이 자꾸만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컨텐츠는 좁고 깊게 만들어야 된다. 여기 지금 이미지가 2개 있는데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이 아니라 남들이 보고 싶은 영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지금 X돼 있는 저 컨텐츠는 제가 이렇게 공을 던져가지고 날아오는 공을 맞춰보는 뭐 그런 실험 영상이었어요. 이거 좀 왜 찍었을까요? 제가 저거를 궁금해요. 갑자기 날아오는 공 던져갖고 저기 한 3년 전에 찍은 컨텐츠인데 뭔가 처음으로 이제 그 동네 야구 촬영을 막 하다가 나도 좀 뭔가 이런 예능풍의 컨텐츠 좀 제작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막연하게 찍은 거죠. 조회수도 정말 막연하게 나왔습니다. 그 옆에 나와 있는 이거는 저희 지금 이제 김나경 투수가 여자야구 국가대표 투수예요. 이 친구가 남자들이 하는 이 사회인 야구장에 가면이라는 이제 주제로 컨텐츠 제작을 했고 저건 1개월 만에 지금 오늘까지 365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팔리는 거죠. 재밌는 거죠, 저런 건. 그러니까 남녀 간의 대결 구도는 되게 재밌잖아요. 여자 스포츠 엘리트 선수가 사회인 야구 일반 남자 동호인들하고 어떤 대결을 했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사실 되게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컨텐츠는 클릭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사람들이 저 썸네일을 보고 저 주제를 보고 일단 클릭을 먼저 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클릭률이 CTR이 굉장히 유튜브 컨텐츠가 널리 퍼져나가는데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기획을 할 때 첫 번째는 그 보고 싶은 컨텐츠를 만들어라가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 컨텐츠 하나 만드는데 이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100%야. 이건 만드는 순간 100만 뷰가 보장돼. 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걸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시간이 일주일. 근데 막 거기다 사다리 차도 올려야 되고 막 뭣도 해야 되고 뭐 비용이 막 몇백만 원 들어가 버려요.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1대1대1의 법칙이라서 그냥 제가 하는 소리인데 그냥 기획에 뭐 하루 정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촬영하는데 하루 쓰는 겁니다. 또 편집에 하루 쓰고. 이 정도의 그 비율이 좀 중요하다. 내가 정말로 이건 기가 막힌 기획이고 아이디어인데 이걸 꾸준히 내가 계속해서 일주일에 하나 이상, 2개 이상 양산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버리는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획에 어느 정도 시간을 쓰고 3시간 쓰고 촬영에 3시간 쓰고 편집에 3시간 쓰고 이런 식으로 가든 일주일에 최소 컨텐츠를 내가 3개 이상 만들 때부터 이거는 저희 그 뇌피셜이 아니라 유튜브의 오피셜인데
주 3회 컨텐츠 이상 올릴 때 훨씬 더 노출 빈도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3회는 좀 올려야겠죠. 만약에 내가 정말 크리에이터라고 한다면, 그리고 높은 조회수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연속성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또 시청자는 계속해서 다음을 기대할 수 있어요. 다음을 예상할 수 있어야 구독을 누릅니다. 정말 하나의 재밌는 컨텐츠가 와 하고 막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대박인데 하고 보고 그냥 끝나요.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유튜브 컨텐츠 막 제작한 다음에 다음은 제가 뭐 해볼 거예요. 혹은 뭐 이번에 뭐 조용준 선수 모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모실 고수는 슈퍼스타 감사용 하면서 끝나요. 그래야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클릭을 합니다. 구독을 합니다. 연속성 있는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된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지속 가능한 컨텐츠를 만들어라. 그리고 사실 이어져 있는 얘기죠. 나의 생활에 밀접한 주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의 어떤 그 생활 반경 안에서 내가 재미있고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택해야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무슨 뭐 이런 그 식물들을 도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컨텐츠는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비용부터 해갖고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의 어떤 생활과 주제와 관심 안에 있는 걸 바탕으로 컨텐츠를 기획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세 번째는 이거 유튜버들이 거의 안 해요. 진짜 이렇게 하시는 유튜버는 아직까지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저희가 만드는 대부분의 뭐 200만, 300만 뷰가 그렇게 이상 나왔던 컨텐츠들은 대부분 저는 무조건 기획서를 써봅니다. 스토리보드도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사실 이제 유튜브 채널에 배우가 매력으로 끌고 가는 컨텐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 나오실 여기 이제 슈퍼러브의 슈퍼러브 대표님이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이런 컨텐츠들은 기획의 어떤 성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끊임없이 치열하게 딱 짜맞춰서 정말 이걸 해보겠다 해서 그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그런 컨텐츠들은 기획이 치밀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혹은 뭐 이제 어떤 연예인의 이름이라던가 뭐 슈퍼스타의 그런 걸 이제 빌리기도 하지만 짜여져 있는 이런 그 기획 컨텐츠는 대부분 높은 조회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봐봐요. 우리 TV 많이 보면서 컸잖아요. 지금 TV 잘 안 보시죠? TV에서 제작하던 이런 PD님들이나 이런 배우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넘어오고 있다? 유튜브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왓썸맨 아시죠? 왓썸맨 뒤에 여러 스태프들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유튜브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요? 짧은 10분인데 이미 워낙에 뛰어난 경력과 배우로서의 매력도 있잖아요. 왓썸맨, 그죠? 근데 그 뒤에서 받쳐주는 연출해 주시는 분, 편집해 주시는 분, 대본 쓰시는 분 짜여져 있어요.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반인은 크리에이터가 이제 막 시작했다 그러면 왓썸맨만큼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 거 봐요? 같은 기획으로 같은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어도 당연히 왓썸맨 거 봐요. 그리고 앞으로 이 유튜브 시장은 이런 거인들이 그냥 그 문을 다 이렇게 찢어 발리고 들어올 겁니다. 뭐 100명씩 200명씩 이렇게 쌓아지는 유튜버들도 있겠지만 왓썸맨처럼 그냥 한 방에 연예인이잖아요. 그죠? 이미 TV에서 그 전국의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의 어떤 그 얼굴을 팔았고, 그러니까 인지도가 있고, 그 뒤에서 이런 것들을 제작해 줄 수 있는 스텝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건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되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써보는 거예요. 몇 시간 정도. 내가 컨텐츠를 예를 들어서 양준혁하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양준혁하고 뭔가를 할지를 한번 써보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양준혁 제가 핸들링 안 돼요. 양준혁 위원님 워낙에 슈퍼스타고 본인이 이런 사람이어갖고 제가 위원님 좀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막 됐다. 막 대충 하지 마.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기획서가 막 저번에 꾸겨갖고 버렸다는 건데 그래도 한번 보여주고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라고 하면 또 어느 정도 이제 조율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 양준혁하고 무엇 찍을까? 제가 사실은 양준혁 위원님을 데리고 이게 지금 여기 그 위원님이 그 재단 옥상에서 한 건데 당연히 야구장으로 가고 싶었죠. 근데 이제 본인 일정도 있고 뭣도 있고 해서 이 좁은 공간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야구는 어때요? 되게 큰 어떤 그라운드가 있어야지 성립을 할 수 있는 스포츠잖아요. 근데 좁은 공간에서 이걸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기획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양준혁의 어떤 힘을 좀 보여줘야겠다. 예, 그러면 양준혁이 공을 던지는 사람 아니고 치는 사람이니까 타구의 스피드를 한번 보여줘보자. 예, 그건 좁은 공간 안에서 얼마든지 스피드건으로 예, 사람들의 감정, 놀라는 감정과 뭔가 양준혁의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예, 기획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럼 보여주고 싶으면 뭘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 양준혁이 뭐 예를 들어갖고 뭐 이렇게 무거운 걸 들 수도 있겠죠. 힘을 보여준다 그러면. 양준혁은 배터잖아요. 그러니까 히터잖아요. 그 공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양준혁 당연히 공을 쳐야겠죠. 어떻게 칠 것인지, 네. 어떻게 이걸 보여주고 싶은지. 그냥 단순히 옆에서 공 던져주고 치고 그걸 스피드건으로 잰다? 재미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양준혁하고 어떤 비교급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반인, 그 다음에 고교 야구 선수, 그리고 사회인 야구 선수, 다 젊은 사람들로. 그리고 거기에 대조군으로 이제 양준혁이 들어가는 거죠. 24살짜리 그 친구가 공을 딱 쳤는데 157km의 타구 속도가 나왔어요. 양준혁은 130밖에 안 나왔는데 지잖아요, 그죠? 양준혁한테 전설의 그 사회인 야구 배트 중에 전설의 배트라고 불리는 G2K라는 배트를 쥐어줍니다. 자, 이걸로 쳐보세요. 나무 배트로 쳐서는 저 젊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양준혁에게 그 배트를 쥐어주니까 양준혁이 158km를 때리더라고요. 사람들은 거기서 재밌는 거예요. 네, 양준혁이 막 그 젊음을 이겨내려고 막 가진 노력을 하는 아저씨가 내일 모레 50인데, 아니 오늘 50이에요. 이번에 올해 50인데, 네, 장가를 못 가고 요즘도 제가 갈 때마다 형님 저 장가 언제 가시려고 그러면 제가 몇 대 맞거든요. 하여튼 되게 좀 아직도 여전히 젊게 살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고, 하여튼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기획서로 한번 써보면 당장 현장에서는 못할 수 있는 일들이 기획서로 써보면 현장에서 생각들이 막 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내가 이때는 이런 멘트를 쳐야겠다. 이런 것들이 생겨요. 우리는 배우가 아니잖아요. 저는 유튜브를 하려고 그 연기학원을 잠깐 짧게 다닌 적이 있었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저 스스로 부족한 걸 되게 잘 알아서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그들처럼 말을 잘할 수도 없고 막 액션을 재밌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는 건 그것만큼 바보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마침 그때 제가 이제 사무실 쓰고 있던데 3층에 그 무슨 뭐 현빈이 졸업한 어디 무슨 연기 학원이 있다 그래갖고 무슨 텍 사당이었는데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제가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기획서를 써보면 내가 배우로서 어떤 캐릭터로서 어떻게 보여질지,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본연의 모습을 유튜브 안에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죠. 그 매력적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연예인들만큼 팔려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스스로는 저를 과신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좀 그렇지 않거든요. 별 재미없어요. 그럼 유머를 탑재해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기획을 써보면서 거기에 일부러 유머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로. 네. 그래도 사람들은 제가 그런 농담을 쳤을 때 주변에서 웃어주면 그게 시청자들도 웃겨요. 네. 우리 무한도 좀 봐봐요. 이거 유재석이 사실 말하는 게 그렇게 재밌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서 누군가 웃어주고 방청객이 까르르 하면 우리도 그냥 같이 웃는 거예요. 이러면서. 네. 딱 그 정도 웃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30초마다 1분마다 조금씩 저는 그런 유머 포인트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걸 언제 한다? 기획서를 작성할 때 해봅니다. 네, 그러면 훨씬 더 이야기는 짜임새가 있어지고요. 유튜브 컨텐츠의 시청 지속률이 꾸준하게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게 알고리즘에 따라서 클릭률, 시청 지속률, 평균 지속 시간, 다양하게 공유라던가 이런 다양한 그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시청 지속률인데 지속률이 꾸준히 유지되기 때문에 더 널리 많은 사람들한테 컨텐츠가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배우로서 혹은 PD로서 1인 미디어잖아요. 지금 이제 저야 이제 직원들이 있고 촬영팀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저는 철저히 배우로서의 역할만 수행을 하지만 본인이 PD, 저도 이제 제 스스로 PD인 적도 있었죠. 편집도 제가 해야 되고. 전 처음에 이제 2명이서 같이 창업을 했어요. 공동 창업을 해갖고 그 한 명은 지금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여튼 그런 제가 스스로 PD로 서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도 많이 고려를 그러면 연출은 이 상황은 이렇게 해야겠다. 뭔가 그런 것들을 글로 한번 써보는 건 정말 해보지 않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은 현장에 가면 아무 생각 안 날 때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그림을 대충 머릿속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뒤틀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방송국이 아니잖아요. 방송국은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안 되면 다시 찍어, 다시 찍어, 다시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1인 미디어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 나 혼자 하는 쇼면 그래도 되죠. 근데 몇 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좀 안 되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 짜증이 여기서 올라와요. 이제 그때부터 혀가 더 꼬이는 거야. 얼굴은 빨개지고. 네. 그 망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기획서를 한번 작성을 해본다.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냐면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아요. 저는 이제 사회인 야구, 하는 야구를 기반으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수요층 자체가 너무너무 적습니다. 사회인 야구 하이라이트 경기를 찍어갖고 올리면 조회수가 초반에는 막 2,000, 3,000 이렇게 나왔어요. 4명이 가가지고 카메라 5대를 가지고 찍었는데 조회수가 2,000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울고 싶더라고요. 운전해갖고 가갖고 부대 비용 인건비 나가죠. 어떡하지?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사회인 야구를 하지 않더라도 야구에 관심이 있는 정도 혹은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 컨텐츠가 소비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컨텐츠를 도달시킬 수 있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내가 있는 토양 자체는 너무나 척박하고 수요가 적으니까 이걸 계속해서 넓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해외에 있는 이런 그 알고리즘 전문가들의 그런 그 강의 같은 거를 막 이제 고액 결제해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영어가 그렇게 능숙하진 않아갖고 또 번역도 맡겨보고 하면서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유튜브 컨텐츠는 내가 처음에 컨텐츠를 딱 올리면 구독자의 평가로부터 퍼져나갑니다. 네, 막 퍼져나가요. 구독자가 컨텐츠를 길게 시청을 해줘야 되고요. 썸네일이라던가 이런 거 제목이 좋아서 클릭률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재생 시간이 좀 길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5분짜리 컨텐츠 중에 뭐 3분을 소비를 하면 시청률이 한 60% 나오겠죠. 근데 50분짜리 컨텐츠에서 10분을 소비를 하면 어때요? 시청률이 시청 지속률이 20%밖에 안 나오죠. 대신 평균 지속 시간은 같은 조회수라고 했을 때 평균 그 총 누적된 그 시청한 시간은 훨씬 더 50분짜리에서 10분이 높겠죠.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댓글, 공유. 댓글보다는 공유. 공유가 많이 터져야 돼요. 공유가 터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컨텐츠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보여주고 싶다. 네, 유튜브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가치 있는 컨텐츠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공유가 많이 터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싫어요보다는 좀 높으면 되고요. 네, 여튼 이런 유튜브 그 구독자들의, 나의 구독자들의 어떤 이런 반응들을 기반으로 내 컨텐츠가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밑에 보면 동네 야구예요. 동네 야구 컨텐츠 제가 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청 지속률과 클릭률과 뭐 다 좋았어요. 반응이 너무 이거 대단한 거야. 와, 클릭도 많이 했고 사람들이 공유도 많이 했고 좋아요도 잘 나왔고 댓글도 막 활발해요. 그러면 유튜브는 이 컨텐츠를 동네 야구뿐만 아니라 좀 더 사회인 야구 컨텐츠를 소비하는 조금 더 넓은 카테고리의 유저들한테 이렇게 컨텐츠를 전달을 해줍니다. 유튜브 컨텐츠는요, 내가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가 내 컨텐츠를 다른 유저들한테 도달시켜주는 겁니다. 그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같은 비율로 그렇게 흘러가요.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가 초기 48시간 안에 그 구독자 조회수와 피드백을 따라서 그만큼만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컨텐츠를 유저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공부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는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매몰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네. 네. 자, 그래서 보면 또 알고리즘 얘기 너무 길게 사실 이렇게 가면 막 좀 복잡해지고 대략적으로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면 우리 수백만 개의 영상이 막 지금도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런 어떤 카테고리 분류 작업을 거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독자의 평가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영상 랭킹 평가, 뭐 추천 빈도, 뭐 공유하는 숫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걸러지고요. 또 걸러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우리가 보는 핸드폰에 노출이 됩니다.
대략적인 그냥 구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오늘 다 이렇게 뭐 한 장씩 받으신 줄 알았는데 있으면 사실은 좀 좋긴 하거든요. 그냥 아 이렇구나 하면 되는데 네, 찍으셔도 좋지 않을까. 제가 종로에서 알고리즘 강의를 사실 해요. 근데 이것만 거의 전문으로 해서 뭐 한 3시간 정도 어느 정도 구독자 있으시고 유튜브 채널을 오래 끌고 오신 분들 중에 100만 뷰가 나오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싶은데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제가 얘기를 하죠. 알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그 기준 해가지고 잘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축구 채널 중에 석구 축구라는 채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알아요? 네. 그분이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다가 블로그 유튜브에 관련된 이런 노하우들을 많이 적었는데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았어요. 비밀글로 지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또 댓글을 막 달아드리고 석구 축구 지금 되게 잘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뿌듯하고 강의할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합니다. 그분은 제가 하면서 네, 잘 되고 계세요. 네. 저보다 훨씬 더 잘 되고 계십니다. 네. 네, 이것도 뭐 그냥 좀 더 빠르게 갈게요. 네, 시청 지속률과 조회수 뭐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렇게 퍼진 예시인데 이거 영상 잠깐 여기 좀 틀어줄 수 있으실까요? 아쿠아맨 하고 시작을 해요. 네. 앞에 그냥 유저의 시선을 끌어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자극적인 장면을 앞에 한 30초 혹은 영화는 기니까 뭐 한 5분 10분을 그 앞에 배치를 해서 유저의 시선을 못되게 만들어 버려요. 네.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나면 궁금하니까 뒤에 있는 것도 쭉 보는 거야. 마찬가지거든요. 유튜브도 처음에 이건 그 방송국도 마찬가지는 시청자 성률 되게 중요한데 유저 그 무한도전 같은 경우도 자꾸만 채널 다른 데로 못 돌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 자극적인 장면을 3, 2, 1 하고 보여준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죠. 시청 그래프는요, 이렇게 계속 완만하게 가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내가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 영상을 클릭을 했는데 이게 썸네일과 제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시작을 하면 유저가 어떻게 봐요? 뒤로 가기 눌러버리죠. 그럼 그런 컨텐츠는 유튜브가 도달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네. 그래서 자극적인 장면을 앞쪽에다 넣어주고 이제부터 뭘 해볼 거예요 라고 시작하는 요즘 그런 그 기조의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에스컬레이터식 구조로 영상 컨텐츠 제작을 했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포수는 그대로 있는데 공은 점점 빨라지는 거죠. 140km는 포수도 감으로 받아요. 이렇게 빠른 공이 있어? 옆에서 초딩들은 막 우와 우와 막 이러면서 네, 누군가는 감탄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150km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포수가 맞아요. 한 대씩. 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머리를 탁 맞고 제가 이제 나레이션을 넣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 포수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서 화면이 어두워지고 물론 집으로 말이죠. 이러면서 어떤 반전을 하나 주는 거고 예. 점점 강해지는 그런 에스컬레이터 구조 안에 마지막에 반전까지 시청 지속을 어떻게든 끌고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아까 말씀드린 기획서를 써본다. 예. 예. 처음부터 넣고 시작을 한 거죠. 예. 요거 이제 다시 아까 그 화면으로 좀 그래서 시청 지속이 잘 나오게 되면 이런 컨텐츠들은 지금 2년 전에 올린 영상인데 꾸준히 팔려요. 이 안에는 어떤 그 유명한 배우도 없고요. 그냥 사실은 이건 실험한 영상일 뿐인데 그 시청 지속률과 클릭률과 유저 반응이 좋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너 이거 6개월 전에 봤지? 너 또 봐. 또 보내주는 거야. 그 조회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네, 저 다음 넘어가서. 네, 여기 보면 이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시청 지속률인데 자, 완만하게 계속 쭉 이어지죠. 네, 여기가 보면서 조금 알고리즘 얘기 저쪽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는 되게 이제 그 괜찮은 그래프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시청 지속률을 100%부터 끝까지 100%를 유지하는 그래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조건 저는 떨어지는데 초반에는 저게 훨씬 더 높았어요. 근데 이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 컨텐츠를 보고 또 본 사람들이 보면서 지금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 그래프 전체가 떨어지겠죠. 여기 부분 살짝 올라간 거 보이세요? 여기 반전 들어간 부분입니다. 네, 거기가 재밌으니까 거기만 또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시청 그래프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으면 컨텐츠가 널리 도달된다. 네, 양쪽 쪽도 뭐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이거는 그 체대를 준비하는 여고생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썸네일은 사실 자극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영상은요, 무조건 내가 썸네일을 이렇게 찍었으면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유저는 저 썸네일을 보고 저 장면을 기대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저 썸네일인데 갑자기 제가 나와갖고 안녕하세요 톰톰입니다 하면 다 나가요. 네, 저희 허벅지 보려고 클릭한 거거든요. 그럼 허벅지부터 나와야죠. 그리고 얘가 기가 막힌 공을 빵 던져요, 양준혁한테. 그럼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눈을 못 떼고 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썸네일 보고 제목 보고 컨텐츠 봅니다. 컨텐츠가 그 안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들어있어도 썸네일과 제목이 속된 말로 구리면 조회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 영상을 가로지르는 어떤 핵심, 여고생과 양준혁의 대결이니까 그냥 하나의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그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안에는 드라마도 뭐도 없습니다. 그냥 여고생이 양준혁한테 공을 던져가지고 삼진을 잡아내는 영상이에요. 6개월 만에 높은 조회수가 나왔죠. 밑에 있는 시청 그래프 보면 이것도 완만하게 쭉 갑니다. 이것도 계속 가고요. 이게 감사하게도 저기 미국의 메이저리그 공식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번 소개가 되면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댓글 달고 그 막 옐로우 몽키 하면서 많이 싸우고 하더라고요. 그 댓글 삭제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한 달 전에 올린 컨텐츠인데 이것도 조회수 잘 나왔죠. 우리 저기 이거 보면 이 썸네일을 보면 저 얼굴 사실 거의 그 포토샵의 완성 수준이에요. 제가 얼굴 다 만진 거예요. 네, 저렇게 안 생겼거든요. 근데 최대한 지코스럽게 만들어 봤어요. 네, 지코스럽게 만들어서 팔리게끔. 썸네일 보고 클릭합니다. 썸네일을 볼 때는요,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봐요. 그러니까 왼쪽에 그 시선이 제일 많이 갈 만한 걸 갖다 놓고 이쪽으로 가면서 제목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네. 김나경 투수 얼굴 나오고 동작 나오고 사람들 놀라는 거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제목이 나와 있어요. 네. 최연소 여자 국대가 사회인야구에 가면. 장기적으로는 네. 지금 게다가 이게 그 넷마블 238로라는 게임의 광고 영상이었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서 네. 내년에 또 넷마블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잠자리에 듭니다. 네, 보면 아쉽죠. 이건 좀 아쉬워요. 시청 그래프를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가다 갑자기 훅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보여요? 저기 끝에. 네, 저기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는 지금 이제 저 김나경 투수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전부 이 컨텐츠를 클릭을 했는데 제가 저 부분에 끼어들어요. 부동님 안녕하세요. 톰톰입니다. 하는 순간 이탈을 저만큼 해버린 거예요. 물론 저도 나오고 싶지 않았죠. 근데 광고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238루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유저들이 거기서 많은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왜냐면 저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 360만 중에 238루 게임을 하는 유저는 실제로는 뭐 10만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죠. 걔네들한테 근데 제가 만약 이런 미션을 김나경 선수가 성공을 하면 238루 게임 안에 있는 다이아를 1000개씩 드릴게요. 600명한테. 누가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350만 명인데 10만 명 빼고는 막 거기서 이제 짜증나는 거죠.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기를 막 눌러버려요. 네. 물론 제가 뭐 좀 더 잘생겼으면 이탈률이 적었을 수도 있는데 아니니까. 그래서 저만큼 깎여 나가고 그대로 쭉 유지가 됐습니다. 어쨌든 저런 그래프로 그냥 유지가 되면 결국 조회수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럼 드라마를 만들려면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짜임새 있게. 근데 이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초반에 유튜브 하실 거면 긴 영상 제작하시면 안 돼요. 3분, 2분, 짧은 거. 네. 그 안에는 드라마를 사실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냥 하나의 뚜렷한 주제를 하면서 달려가는 뭔가. 뭐 몰카, 저 누구죠? 무슨 개그맨들인데 뭐 엘리베이터에서 막 방귀 뀌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거기에는 딱히 드라마는 없죠. 근데 그냥 연출이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하세요, 그럼. 네, 그래서 노출 클릭률은 지금 이제 많이 떨어져. 초반에는 거의 막 한 10몇 프로 됐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됐고, 지금 노출 수가 나와 있죠. 노출 수가 3,536만 번 뿌려줬다는 얘기예요. 네, 많이 전달해 준 거예요. 유튜브가 이 컨텐츠는 소비될 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판단을 하고 많이 이렇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 안에서 약 지금 현재 5% 정도의 클릭이 일어났고 조회수가 이제 300만 정도가 나왔고 그런 얘기.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1시간 안에 막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유튜브를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컨텐츠의 그 기획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이런 알고리즘대로 컨텐츠가 흘러가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한 게 여기까지네요. 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되게 좋은 강연 잘 들으셨나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청중석에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고, 여기 스태프분들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 핸드폰 좀 갖다 주세요. 네. 사실 제가 여러분 대표적으로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낚인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사실 PD들을 잘 몰랐다가 추천 영상이 계속 뜨길래 이게 도대체 뭐야 했는데 그 썸네일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이게 이제 양심과 아까 그 여고생과의 대결, 그거를 제가 처음으로 이제 보면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뒤로 가기 하다가 보니까 최초의 야구 마치는 것까지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PDB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네, 그때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어떻게 받아보기 전에 제가 한번 제너럴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아까도 공통 질문인데 대표님께서는 좀 수익 구조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특히 뭐 광고, 수익, 정산 이런 부분 간략하게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더 되게 정확하게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잘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관심이 있어갖고 뭐 어떤 이런 얘기를 듣는 거고 여기 오셨을 텐데 거기서 이렇게 뻥을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지금 이제 채널을 개설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한 3년까지는 3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1,000만 원이 안 돼요. 네. 3년 동안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를 저는 이제 원래 하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계속 운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벌어가지고 계속 밀어넣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작년 4월 달을 기준으로 유튜브 조회수의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게 유튜브에서 그 시청시간 4,000시간과 구독자 1,000명의 조건을 내걸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2차 창작 컨텐츠 이런 것들을 잘라내면서 광고가 더 정확하게 제대로 만드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유저들한테 집중돼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의 조회수 대비 수익이 기존에는 1조회당 한 0.5원 정도 나왔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1원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균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200 정도가 조회수 수익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거보다는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달에는 조회수 수익이 이제 4월 달에 1,200만 원, 이번 달에 1,500 정도 나왔고, 근데 이제 광고를 받아요. 이런 크리에이터들은. 근데 그게 이제 그건 전부 다 이제 분야마다 다르고 또 어떤 그 유튜버의 그 인지도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4월 달에 3,000만 원 정도, 5월 달에 4,000만 원 정도 그런 광고 수익이 따로 있었고요. 그 외에 저는 이제 야구 유니폼 사업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튜브만으로는 끌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구 용품, 야구 유니폼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유튜브 컨텐츠하고 연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 수익이 사실은 이제 유튜브 쪽보다는 좀 더 수익이 괜찮은 편이고요. 사회인 야구를 사회인 야구 유니폼을 저는 그 유튜브하고 어떻게 엮었냐면 사회인 야구 경기 하이라이트 제가 촬영을 해줘요. 그 단체 야구 유니폼을 뭐 지금 이제 입고 있는데 이런 거를 15세트 이상 주문을 하면 제가 저희 촬영팀이 나가고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작을 해줍니다. 단가가 당연히 안 나와요. 15벌 맞추면은 제가 한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벌거든요. 근데 그걸 유튜브 촬영이 나가게 되면 카메라맨 3명 데리고 가서 하루 동안 이제 고생을 해가지고 잘 만들면 조회수 20만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왜 엮었을까요? 그렇게 엮으면 사회인야구 아저씨들은 좋아갖고 유니폼을 다 맞춥니다. 네, 정말 많이 맞춰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겠죠 저희는. 근데 아저씨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1년 안에 이거 무조건 신청하셔야 됩니다. 혹은 2년 안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사회인야구의 생리를 저는 잘 아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사회인야구 아저씨들은요 보통 6개월 전에 팀이 찢어져요.
싸워요. 그리고 다시 또 팀을 만듭니다. 네. 어떻게 영상은 신청해보지도 못하고. 네. 이런 구조로 제가 초반에 성장을 해서 유니폼을 깔았고, 지금은 이제 그 서비스를 폐지했습니다. 네. 마중물 만들었죠. 네, 안타깝네요. 네, 다음 질문 왔는데요.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구독자 100명, 1000명, 10,000명 등등 특정 수치 도달 시 마치 게임에서 보너스 기간제 이벤트처럼 노출 빈도를 순간적으로 늘려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 타임을 위한 비밀 병기를 미리 준비하라고 하던데 이런 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지혜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책을 짜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아마 유튜브를 운영하신 분 같은데. 네.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구글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허팝님도 오셨고, 국내 30개 그런 유튜버 팀이 참가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그때도 담당자분한테 물어봤거든요. 확실히 밀어주는 시기가 그런 게 있지 않느냐. 나는 너무 느낀다. 하지만 그 공식적인 대답은 그런 건 없습니다. 였습니다. 네. 항상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이버도 그렇고. 네. 네이버에 뭐 최적화 블로그라는 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 있는 걸 알죠. 네이버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그게 없다라고 하는데, 저도 분명한 게 이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컨텐츠가 이를테면 100만 조회수짜리 컨텐츠를 앞에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제작되는 컨텐츠가 좀 더 노출 빈도가 높긴 해요. 근데 내가 만든 컨텐츠가 재미가 없으면 시청자들이 클릭도 하는 구독자들이 그 클릭률 같은 게 이런 그 피드백 자체가 너무나 안 좋게 그 제작이 되고 그게 2번, 3번 이어지면 컨텐츠를 전달시키는 속도는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장기적으로 반응이 되게 좋고 그러면은 쭉 지속적으로 밀어주기는 하되 초반에 속도가 굉장히 늦어져요. 네.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이런 알고리즘 데이터를 저도 막 많이 찾아보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많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데럴 이브스라는 이제 알고리즘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100만 구독자가 있는 채널을 한 20개인가 갖고 있어요. 네, 누적 조회수가 300억 조회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그분 30분짜리 강연 듣는데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게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들어봤는데 그분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느려지기는 해. 근데 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난 잘 모르겠어. 이러더라고요. 데뷔를 한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성장을 하지 않아갖고 사실은 그냥 한 발 한 발 그냥 꾸역꾸역 그렇게 밀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를테면 어떤 시의성 있는 컨텐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정치 쪽에 관심 있으시면은 무슨 이제 뭐가 하나 터졌다. 이재명 이사 뭐 했다. 경기도지사 뭐 했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가 마치 기자들이 이제 찌라시 던지듯이 그렇게 하는 건 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그냥 단기적인 거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내가 만드는 컨텐츠를 그냥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결국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획서를 작성하실 때 혼자 하시나요? 매번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아이디어를 도출해내십니까? 일단 저희는 10시까지 출근인데요. 출근하면은 테이블에 다 같이 모여 앉습니다. 저희가 이쪽 영상 제작 쪽이 이제 저랑 오모라는 이제 머리까지 친구 포함해서 5명이 있는데 전부 다 모여 앉아가지고 기획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기획된 부분이 이제 텍스트로 정리가 되면 이제 한 명이 그러면 이제 기획서 작성을 하죠. 5분 중에 촬영팀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외주? 촬영은 그러니까 5명의 촬영이 이제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주가 2명이 이제 선수들 출연 섭외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돈을 주는 경우는요. 광고가 붙을 때만 돈을 줍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찍은 컨텐츠 중에 이제 신한은행하고 저희가 이제 쉐보레 신한은행은 이제 연간 계약으로 가는데 그런 컨텐츠 안에 스포츠 스타들이 출연을 할 때는 돈을 줘야 돼요. 최소한 거마비라도 한 50, 100이라도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양준혁 이제 오프더를 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 나가도 되나 모르겠지만 양준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돈이 많고 또 그런 걸로 움직이려면 편당 몇백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되고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도와주세요. 해야 됩니다. 형!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서 구두도 좀 한 번씩 닦고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왕년의 스포츠 스타들은 내가 잊혀지는 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알려서 뭔가 돈을 벌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긁어줘야죠.
내가 당신의 매장 가갖고 뭐 해줄게. 예, 당신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가서 우리 이런 거 해보자. 혹은 밖에서 찍고 그걸 홍보해줄게. 이런 식의 좀 윈윈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그 좀 생각보다 섭외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네, 질문 뭐 한두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쉐보레 볼트 얘기를 하셨는데 쉐보레에게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하셨나요? 이 콘텐츠가 재밌을 것이라고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간접광고를 넣으면서 콘텐츠 시작도 받으시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잠깐만요. 처음에 일단 그 쉐보레를 그 지금 이제 신한은행하고 쉐보레, 그러니까 사실 저 이제 쭉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달, 4월달 그리고 5월달에 찍은 광고의 컨텐츠의 80%가 다 광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저는 좀 속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사실 그렇게 광고를 많이 받아서 좀 돈을 벌어가지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는 마냥 죽을 때까지 크리에이터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유재석도 인기가 떨어지는 법이고 저도 저희 수명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고를 찍는데 보통 쉐보레나 이런 회사들은 그 광고 대행사를 끼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야구 쪽에 있는 어떤 유튜버를 섭외를 해서 같이 컨텐츠를 제작해봐라. 예. 그러니까 제가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쉐보레는 광고 대행사를 끼고 들어온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사에서 연락이 와서 뭐 1년에 뭐 3편 이렇게 찍읍시다 였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기획은 사실 너무 못마땅해요. 그 조회수도 잘 안 나왔고 싫었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제작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쉐보레가 좀 어떻게든 볼트를 홍보하고 싶고 그걸 야구 안에 녹이고 싶은데 정말 여러 번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광고주의 고집을 제가 꺾지 못했어요. 예. 정확하게는 광고 대행사를 그렇다고 제가 이제 나 안 해! 하는 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매맞죠. 그래요.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안에서 이제 저희 기획을 최소한 최대한 좀 녹이려고 노력을 했고 찍었는데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마무리 질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이 또 있어서 마무리 질문 제가 여쭤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분이 또 질문하셨습니다. 야구 유튜버시래요. 네, 야구 유튜버시고 콜라보레이션 일단 궁금합니다. 서코치, 빠따형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 프로동네 야구 시각으로 보는 각 채널의 전망, 이게 흥한다, 이게 망한다, 뭐 이런 네. 느낌이 있으시면 어느 말씀해 주시면 분이세요?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갖고. 누구예요? 말씀. 질문은 제가 했는데 제가 유튜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 이제 그 언급한 유튜버 중에 한 채널이랑 같이 아, 그래요? 하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딴 거 하시죠, 야구 되게 힘든데. 야구 유튜브 콜라보레이션 뭐 이런 그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저는 대부분하고 다 이렇게 해본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은 좀 더 시장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유튜브 안에서 결국 그 떡볶이 골목 만들면 그 제일 먼저 그 원조 떡볶이집이 잘 된다고 더 시장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저씨 야구요라는 채널이 나오면 제가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뭔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하고요. 서코치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뭐 한 구독자 300명일 때 제가 그 연락해가지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야심야덕도 저희가 찍고 있는데 와가지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저희 컨텐츠 안에서 뭐 야구의 무서움을 뭐 볼링 선수에게 보여준다 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콜라보레이션은 저희는 얼마든지 환영하고 적극적입니다. 네, 다 들어오세요. 들어와. 네, 다 좋습니다. 네. 네, 김 대표님께서 사실은 이제 원체 달변이시고 강의원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질문이 많이 좀 해소가 됐던 것 같고요. 여러분 어떻게 좀 많이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나요? 저는 굉장히 듣는 내내 아주 많은 인스피레이션을 제가 받아왔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한번 꼭 모시고 싶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하고 여러분들 특별히 그 PDB에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밖에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혹시 취업 조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분들 미디어 잡에 저희가 저희 편집자 채용 공고를 올려놨고요. 근데 지금 31일까지 사실 이제 지원서를 좀 많이 받았어요. 감사하게도 왔는데 그 조건 자체가 별로였나 봐요. 근데 그렇게 좀 아니 생각보다 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는 저 막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냥 뭐 그냥 사회인 초년생이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실제로 그런 인력을 저희는 이제 해서 키우고 싶거든요. 근데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뭐 PD 경력 11년에 가장 마지막으로 일했던 그 회사에서 4,500만 원 받으신 분이 제가 지금 4,500만 원을 법인에서 못 받고 있는데 안 되죠. 네, 그래서 좀 그 이제 막 졸업하신 분 혹시 이런 분들 계시면은 미디어 잡에 좀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네, 좀 되게 유쾌하게 올려놨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그보다 더 많이 지급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 프로 동네 야구의 김 대표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